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수학 겨울방학 특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겨울방학 수학 특강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숙제를 제대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량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돼서 숙제나 복습, 오답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는 학생들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겨울방학 때 수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학 진도가 느리니까 수학 특강을 듣겠죠. 주로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특강을 많이 듣잖아요.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초등부부터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선행과 심화, 개념, 심화 이런 학습들을 천천히 꾸준히 천천히 차례대로 이렇게 밟게 되면 보통 이제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이 되고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나 혹은 4학년 때부터 수학을 엄마표 수학이든 아니면 학원 수학이든 좀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심화와 선행을 차근차근 병행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온 학생들이 보통 빠르면 중1, 늦으면 중2 때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등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과정이 그때 들어가게 되면 보통 중1 때 고등과정이 들어가거나 중2 때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심화가 꾸준히 같이 병행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예비 고1 때쯤 되면, 그러니까 예비 고1 때쯤 되면 보통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원, 수투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쭉 복습이 되고요.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 번뿐만이 아니라 세네 번 정도 복습까지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현행 지금 예비 고1이 올라가는 그런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 그 다음 수원 수투, 그 다음이 미적분, 기하, 확통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보통 수투까지만 한 3번, 4번 정도 복습이 된다면 뭐 고2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 대비하면서 여유있게 학습을 보낼 수가 있겠죠. 여유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되는데 대부분이 겨울방학 때 이제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고등수학 상하를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뭐 한 번 했든지 혹은 대충 했든지 해가지고 고등수학 상하를 하고 남들 보기에 느리니까 수원이나 수투 특강까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수학이 느린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 부족하니까 느렸겠죠. 그 느린 거를 한 방에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게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년 동안에는 뭘 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 9년 동안 못했던 그 많은 고등과정에 대한 선행을 9년 동안 못했던 거를 예비 고1 그 단 2개월, 1월하고 2월 동안에 야 너 고등수학 상하해, 야 너 수원도 특강으로 들어, 야 너 수투까지 특강으로 들어.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9년 동안 못했던 거를 2개월 만에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어머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오해를 하냐? 부모님들도 오해를 하시고 학생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개념, 뭐 정의가 있고요. 정의에서 파생된 정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정의라는 것들은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고, 정리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증명을 또 이해를 하고, 증명을 이해했으면 또 정리를 암기해야 되죠. 자, 이 과정, 개념을 꼼꼼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암기하는 과정이 있고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그거를 문제로 풀어가는 기본 문제의 유제들을 풀면서 그 개념, 자기가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녹아나게끔 문제 푸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나서 내가 이제 그 개념이나 공식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암기가 돼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연습 문제나 그런 걸 풀면서 응용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까지 풀게 되면 이제 한 과정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교재에 따라 뭐 차이도 있겠지만 뭐 정석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정석을 한 단원을 뭐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한 2시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한 단원 복습하는데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복습이 돼야 충분한 소화가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정도 안 해도 나는 충분한 소화가 됐다라는 것은 보통 요새 많이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히 알았다라는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공부를 전교권에 하고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복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정확히 알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풀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못 푼 것들은 또 오답을 해야 되고 오답을 하게 되면 또 금방 까먹으니까 또 오답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정석을 공부할 때는 저도 이제 명문대 스카이 수학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석 같은 거 처음 있는 거를 혼자서 학원을 안 다녔으면 혼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연습 문제를 나 혼자 풀기 위해서 앞에 내용도 복습하고 이렇게 내용도 복습하고 기본 문제 예제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고 막히면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병행해서 하다 보면 연습 문제 3, 4문제 푸는데 1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30문제 풀 때는 한 1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꼼꼼하게 하고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정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 공부고 그런 학습들이 제대로 돼야지 수학 학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모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오랜 지난한 과정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정확히 아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학습이 돼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정확히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를 교재를 풀고 뭐 센수학 같은 거 푼다 그러면 앞에 기본 개념 있고요. 그거 보고 나서 대표 문제 있고 대표 문제에 있으니까 맥락, 흐름을 따라서 그냥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갑자기 빵 나왔을 때는 내가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풀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냥 이렇게 무르르르 풀리니까 내가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수학은 굉장히 많은 복습,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많은 오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학문이고 내가 모르는 문제, 못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 힘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풀어내야 이게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해설을 보거나 그러면 금방 잊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고 부모님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 제자 중에 그 이제 2명이 있는데 2명이 좀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이제 수학 숙제를 하다가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수학 숙제를 하다가 뭐 한 명은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기를 맞고 한 명은 쓰러져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나서 학원을 못 오고 그랬던 제자들이 있어요. 2명인데 내가 기억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수리논술로 한양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과고요. 그래서 한 명 둘 다 다이아몬드 세븐학과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양대는 수리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소문이 났던 시절에 들어간 거죠. 연대하고 한양대는 수리논술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좀 얘기가 됐을 때 들어갔던 애인데 한 명은 에너지공학과를 들어갔고 한 명은 융합전자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둘이 이제 방학 때 특강을 하는데 이제 정석 수업을 하는 걸 특강을 들었어요. 기본 정석으로 할 때도 듣고 뭐 실력 정석으로 할 때도 들었는데 이 학생들은 수학은 거의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했던 학생들이에요. 그 학교도 일반고도 아니고 이제 자사고 거기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 자사고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들인데 수학은 그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 숙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해설을 보거나 날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풀어야지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숙제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제대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학습량이라는 게 이제 뭐 정규 수업에서도 뭐 정석이나 그런 걸로 진도가 나가고요. 특강은 또 이제 여름방학 때 보통 하나 정도 듣고 겨울방학 때 욕심 많으니까 두세 개씩 들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거를 숙제를 꾸역꾸역 다 해내는 거죠. 막 힘들어도 막 쓰러지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사고에서 전교 1, 2등, 수학은 전교 1, 2등을 하고 우리 한양대를 수리논술을 합격한 이 두 학생조차도 숙제를 하느라고 다 못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 많은 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숙제를 떠나서 수학이라는 걸 내가 어떤 책, 정석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꼼꼼히 복습하고 기본 문제를 꼼꼼히 복습하고 밑에 유제를 차근차근 풀어내고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을 일반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거의 모른 채 본인은 안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점수로도 나올 수 없고 나중에 보면 또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학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계속 공부하는 게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제대로 공부한다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올바르게 공부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날림으로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머리에 남는 게 없고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수학을 그렇게 대충 엉망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습관이 드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계속 학원에 특강을 듣고 또 여름방에 또 보니까 또 특강을 듣고 그렇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수학이라는 학습은 굉장히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학문이다. 오답도 여러 번 해야 된다. 저는 6번씩 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답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학문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림으로 수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숙제를 제대로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특강이든 겨울방학 특강이든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앉아서 듣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있다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죠. 수학은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고 왜 그런지 내가 꼼꼼히 따지고 내 머릿속에 책에 가서 집어넣는 게 수학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특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수업만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들어요, 애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6시간 수업을 들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 정석 기준으로 한 2시간 수업을 들었다? 그럼 2시간 수업에 대해서 최대한 이거에 대한 복습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돼야지 완벽하게 소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인데 6시간 수업을 들으면 얼마의 복습이 필요할까요? 그럼 6시간이면 곱하기 3 하니까 18시간 이상의 이제 복습 시간이 필요한 거죠. 최소 18시간. 근데 얘네들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또 다른 과목, 영어도 하고, 뭐 국어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언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공부를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고, 공부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만점자 수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서 이게 수동적으로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내가 하나하나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진짜 공부인데 거기서 듣는 게 너무 아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내 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 정리하고 이런 지난한 오랜 힘든 과정의 그런 시간들인데 그거를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그러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숙제라는 것들이 오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날림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또 특강하면 이제 정석이나 실력 정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그 책들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심한 능력도 없는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날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심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경실했다라든지 KMO 보고 뭐 입상을 했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제가 실력 점수 풀려보니까 처음 배우는 것들도 뭐 한 단원 연습 문제까지 푸는데 뭐 1시간, 2시간이면 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한 능력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속도가 빠르죠. 그러나 평범한 학생들 같은 평범하게 일반고에서 전교권에 있다가 뭐 영고대, 서울대 가는 그런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도가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특강들을 하는 게 부모님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불안하냐? 이게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럼 과거에는 왜 못했니? 지금부터 이 많은 시간 동안 못한 거를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특강 같은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학생들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 양을 하고 그 다음 양을 하는 거 추천을 합니다.